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업무에 복귀한 첫날일 텐데 다들 적응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도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폭발을 당했습니다. 드론 공격에 의해서요. 미국의 트럼프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배후를 지목하고 중동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덕분에 조정을 받고 있던 금은값도 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는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크나큰 굵직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등 투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을 회상하면은 이런저런 앞에서 설명한 요인들로 인해서 가장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재한의 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금값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 형식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마 처음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촬영하는데 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원테이크가 저희들의 장점인데 편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자, 이게 골드 프라이스에 들어가시면은 일본의 금값입니다. 골드 프라이스 재팬. 일본의 엔화를 기준으로 해서 1온스당 31.1034768g이죠. 이런수가 1트로이온스가. 자, 일본 엔화 기준으로 해서 금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일본은 2013년도에 최고점을 나타냈네요. 이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번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들의 각 나라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금값이 최고점을 돌파를 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 프라이스 사우트 코리아, 한국이죠. 한국의 원,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금 가격입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여기 지점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호주로 가면 갈수록 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크게 기금속을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타나카입니다. gold.tanaka.co.jp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오고요. 번역을 하시면은 한글로도 한국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요즘 세월이 좋으니까 참고를 해보실 만 합니다. 자, 요 사이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일본의 장기적인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본어가 많이 안 되는 관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일본에서 최고 큰 기금속 업체가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원이라고 다 표현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LS 골드바가 런던 금시장협회 LBMA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딜리버리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금 해가지고 5678엔, 어제보다 플러스 35N 그람당입니다. 그람당. 그 다음에 올랐다는 얘기고, 플래티넘. 일본에서는 플래티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은 가격을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 화면은 타나카에서 나오는 골드바 1kg이에요. 이게 실물로 보면은 주물 골드바인데 굉장히 심플해요. 금지금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용어를 써요. 금지금. 골드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 1년 번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LBMA에서 공인된 용해 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한국의 LS 골드바하고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업체가 한국금거래소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가장 큰 업체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나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팔고 있냐면 골드바를 5g, 10g, 20g, 50g, 100g, 200g, 300g, 500g, 1kg 요 단위로 해서 팔아요. 파는데 한국처럼 3.75g 한돈 이렇게 있지를 않죠. 그리고 생각보다 심플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요 뭐 각인의 의미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기타 제품에서 금괴 골드바 1kg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 1kg 500g 돼 있네요. 여기는 플래티넘 99.9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색 덩어리 은괴 은바인데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화가 있는데 비엔나 금화 하모니 해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이플 리프 금화 요게 있습니다. 요 정도만 힌트를 드리면은 또 응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매각 절차, 금괴 동전의 매입 가격 및 확인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의 기금속 가격 정보는 이쪽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 소매 가격 g당입니다. 5,678엔 어제 대비해서 35엔 올랐다. 세금 매입 가격 5,593엔, 세금 소매 가격 5,678엔.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번역을 김 해놨는데 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플래티넘 이렇게 있으면 되고 실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메이플 리프 금화랑 비엔나 금화 하모니 되어 있는 거 요걸 1온스, 2분의 1온스, 4분의 1온스, 10분의 1온스 판매를 합니다. 세금 소매 가격이 있고 세금 매입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데 세금 소매 가격은 살 때 5,678엔 나옵니다. 세금 매입 가격은 5,593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게 해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이한 용어가 나오는데 세금 매입 가격 해가지고 나와요. 자, 일본에도 지금은 소비세 8% 조금 있으면 10% 붙는다고 하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고 팔 때, 살 때는 당연히 세금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매입을 할 때 반대로 세금을 환급을 해주는가 봐요. 자, 요즘이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건 골드바 금지금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 거의 아마 유일하죠. 근데 일본은 다시 되팔 때 세금을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금을 샀다가 팔 때 기회비용이 가장 높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그냥 어떤 느낌이었다만 하고 다음 편에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본 최대 기금속 업체 타나카에서는 사고 팔고 차이가 1.5%에서 12%까지 차이가 나는 거로 제가 조사한 거로는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1.5%라는 거는 1kg 골드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500g, 300g, 200g, 100g 단위로 내려가면 날수록 10g, 뭐 5g까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 사고 팔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거는 한국하고 똑같아요. 살 때 소비세 있지만 팔 때 소비세를 환급받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종류는 다양하지 못하고 몇 개로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일본의 특징을 조금 나타내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본 최대 기금속 매장이고 업체인데 재밌는 거는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현금을 가지고 오셔야지 무조건 골드바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골드바를 10kg 정도 사고 싶은데 굉장히 큰 돈을 거래를 하고 싶다, 계좌이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경에 있는 도쿄에 있는 본사에서만 그렇게 큰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점에서는 전부 현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사카 같으면은 일본의 2대 도시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한국의 부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사카 부에 있는 인구는 800만 정도가 되죠. 굉장히 큰 도시에 있는 오사카 시내에 있는 지점에서도 현금만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는 각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카드를 제시를 하면 카드를 안 받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장에서. 그거는 판매를 하는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한국은 거의 뭐 카드를 다 받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금에 대한 관점은 한국인들하고 비슷해요. 특히 일본은 달러, 뭐 유로화 다음 가는 거의 기축 통화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물가가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그래서 엔화의
가치. 한국도 한국 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종이 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커요. 일반 서민들인 경우에는. 그래서 크게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산가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아주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행객들한테는 금을, 우리가 금이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해요. 근데 여기 정식 매장에서는 금을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최소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다르겠지만은 체류증, 영주권 정도가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을 매입할 때, 우리가 들고 있는 금을 업체에 팔 때, 그때는 200만 엔 이상이면은 계좌 이체로 해서 받아주고, 그 다음에 200만 엔 이하는 현금으로 내어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행객이 파는 거는 안 된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금을 살 때는 무조건 현금을 다 들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일본 사람들은 순금보다는 18K를 더 선호해요. 제품 목걸이라든지 팔찌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게 플래티넘 있죠. 백금, 플래티늄이라고 표현하는데 백금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백금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은 팔찌나 이런 거는 은처럼 이렇게 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튀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들이나 성향 탓인지 백금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1층 매장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도 백금 플래티넘 목걸이하고 이런 게 이제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본의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으로 한번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의 금은값 동향,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맛보기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US 달러,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금값이 어느 정도까지 오고 있는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상승한 거죠. 급격하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은 뭐 중동의 어떤 전쟁 위기가 발발해서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구실을 삼아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도 하고요. 다시 또 급락을 하기도 하고 주가가 올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 이유를 갖다 대기 나름이에요. 차트 꺼놓고 보면은 여기서 뭐 38.2%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1,400불 조금 위에까지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지점에서 상승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는데 실버는 오히려 38.2% 382 라인을 지금 이제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버가 먼저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국건설에서 소매시세 나옵니다. 23만 2천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내가 살 때 가격은 지금 3천 원 올라갔는데 내가 팔 때는 안 오르죠. 자, 여기 지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실물시장이 개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여전히 내가 팔 때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의 현상은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내가 살 때와 내가 팔 때 가격이 굉장히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때까지 유통된 거로 보면은 10년 평균으로 제 느낌으로는 지금 내가 살 때가 23만 2천 원의 부가세 별도면 내가 팔 때는 22만 원 정도 가격은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팔 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얼마냐 보시면은 민티더 한국건설에서 민티더 1kg 골드바가 6,633만 8천 원, 그 다음에 100g 골드바가 664만 7천 원, 최근에 695만 원 정도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건설에서 10돈 기준의 골드바는 250만 9천 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현금 영수증 발행,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실버바 한번 보실게요. 실버바는 96만 6천 원까지 갔던 게 지금 조정을 받고 87만 8천 원, 어제는 더 떨어졌었죠.
일요일이라서 그렇게 크게 많이 찾는 분들 없었는데 이렇습니다. 현재는 87만 8천원, 오히려 실버가 먼저 조정받고 갔다. 그 다음에 메이플하고 이글,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조폐국에서 지금 수요가 딸려요. 일시 품절 현상이 생겨버려서 지금 주문을 하더라도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글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번에 캐나다 메이플마저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타 사이트라든지 다 업체들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저도 제가 거래한 것 치고는 가장 긴 시간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저번에 설명도 한번 드렸지만은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각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어차피 이번 추석 연휴에서도 금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금을 준비한다, 뭐 어떻게 하라고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주 많은 다수의 대중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전혀 이해를 안 하는 거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는 절대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다 한다는 대로 해가지고 가기 시작하고 어쩌면은 그분들이 정말 이제 금을 어떻게 사야 되냐라고 지금 무시하고 뭐 조롱하고 별 걱정할 거 없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정말 너 금 어디서 샀니? 어디서 준비를 했니? 어떻게 하면 싸게 사야 돼? 하는 그런 질문이 올 때쯤 되고 그런 분들이 달려들 때쯤 되면은 저희들은 이제 팔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을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극소수만 준비를 하는 거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실제로는 다른 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이러하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일본이나 미국처럼 유럽처럼 돈을 무한정 찍어내서는 안 되니까 무한정 찍어내다가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한국 돈이 쓸 수 있을 때 가치를 그만큼 발휘하고 있을 때 모르게 전 국민이 나서서 금을 해외에 있는 금을 수입해서 사와서 각 국민들이 저축을 하고 비축을 하는 그런 운동이라도 하는 게 정말 애국하는 길인데 이게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생각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산의 10%에서 50% 정도는 금은으로 준비를 하시고 정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쓸 수 있고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달러와 원달러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건 어차피 파동 구조상으로 겪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환율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급등을 하더라도 이미 환율이 급등하는 만큼 금값은 그 이상 올라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원화 가치가 정말로 급락을 해서 외국 돈, 달러, 엔화가 써야 될 때를 대비해서 일부분 정도만 대비를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내일도 또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